14. 1시간 반 뒤에는 트럼프 놀이를 하던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들의 승부를 반농담조로 대하고 있었다. 모든 승부는 로스토프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제 1600루블리는 오래전에 지워버렸고 긴 숫자의 줄이 그의 앞으로 기입되어 있었으며 그는 그것을 1만까지 계산했지만 지금은 벌써 1만 5천 루블리를 넘고 있다는 것을 막연하게 상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숫자는 벌써 2만 루블리를 초과하고 있었다. 돌로호프는 이미 잡담은 듣지도 않고 자기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으며 그저 로스토프의 손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주시하면서 이따금 힐끔힐끔 계산서 쪽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이 계산서의 숫자가 4만 3천 루블리가 될 때까지 승부를 그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어째서 그가 이 숫자를 택했느냐 하면 그의 나이와 소냐의 나이를 더한 것이 43이 되기 때문이다. 로스토프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엎질러진 술로 젖은 데다 숫자가 복잡하게 적혀 있으며 트럼프가 잔뜩 어질러져 있는 탁자 앞에 앉아서 하나의 괴로운 인상에 온통 마음을 사로잡히고 있었다. 그것은 그 샤스 밑으로 보이는 털이 더부룩하고 뼈마디가 굵은 불그스름한 손이 그가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한 그 두 손이 이제는 자기를 그 권력 속에 쥐고 있다는 것이었다. 600루블리 포인트 4분의 1 내기 9 아니 이제 도저히 만회는 안 된다. 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즐거웠을까. 제크를 배로 걸다니 이럴 수가 어디 있담. 어째서 돌로호프는 나에 대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로스토프는 이런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생각해 내기도 했다. 때로는 그는 크게 걸기도 했지만 돌로호프는 그것을 패배시키는 것을 거절하고 자신이 걸 돈을 지정해 주었다. 니콜라이는 그의 뜻에 따랐다. 그리고 전장에서 암시죄젠의 다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하느님에게 기도하고 때로는 탁자 밑에 놓여있는 구겨진 트럼프 더미 가운데에서 처음 손에 닿는 것이 자기를 구해줄 것이라고 공상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도 장식근의 수를 세워서 그것과 똑같은 점수의 트럼프에 지금까지 진 만큼의 돈을 걸어보려고 생각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다른 노름꾼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때로는 냉랭한 돌로호프의 얼굴을 들여다보고는 그의 속셈을 알아보려고 애쓰기도 했다. 이 패배가 나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점은 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나의 파멸을 원할 리는 없지 않은가. 그는 나의 친구였고 나는 그를 사랑하고 있지 않았던가. 그러나 그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운이 좋으니까 어쩔 수 없자는가. 그러나 결코 나도 나쁜 것은 아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나는 아무것도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다. 내가 누군가를 죽이거나 모욕하거나 불행을 바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어째서 이토록 무서운 불행에 부딪혔을까. 그리고 이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조금 전만 해도 나는 100루블리만 이겨서 어머니의 생신 축하를 위해
귀중품을 넣는 작은 상자라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작정으로 이 탁자 앞으로 다가왔던 것이다. 그때 나는 몹시 행복하고 자유롭고 즐거웠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내가 얼마나 행복하였던가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 행복은 언제 끝났고 그리고 이 새롭고 무서운 상태는 언제 시작된 것일까? 이 변화의 전조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쭉 이 탁자 앞의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집었다가는 버리면서 이 뼈마디가 굵다란 날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대체 어느 틈에 이런 꼴이 되어버린 것일까? 그리고 대체 어떻게 되었단 말인가? 나는 건강하고 원기왕성하고 아까와 조금도 다름없는 인간이다. 그리고 아까부터 한 군데 앉아있지 않은가? 아니, 그럴 수는 없다. 이런 일은 어차피 결말이 날 일이 아니다. 방 안은 그리 덥지도 않은데 그는 얼굴이 빨개지고 온 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 얼굴은 처참하고 또 비참했다. 더욱이 태연함을 보이려고 헛된 노력을 하고 있어서 더 한층 비참하였다. 계산서는 드디어 43,000이라는 운명적인 숫자에 이르렀다. 방금 기입된 3,000루블리의 4분의 1의 내기로 로스토프가 다음 트럼프를 때리고 했을 때 돌로호프는 트럼프 뭉치로 소리내어 탁자를 치고 그 뭉치를 옆으로 밀어 젖혔다. 그리고 분필을 들자 또렷또렷하고 야무진 필적으로 분필을 꺾으면서 로스토프가 잃은 돈의 합계를 재빨리 내기 시작했다. 야식이다. 야식 시간이다. 아, 집시들도 마침 왔군. 아닌 게 아니라 집시 특유의 사투리를 쓰는 머리가 까만 남녀들이 추운 밖에서 들어와 무엇인가 짓거리고 있었다. 니콜라이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다. 그러나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때? 더 하지 않으려나? 난 굉장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승부 그 자체의 즐거움이 자기에게는 무엇보다도 흥미가 있는 듯한 어조로 그는 말했다. 모든 것은 끝났다. 나는 파멸이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이마에 총알 한 방, 그럴 수밖에는 별 도리가 없다. 그와 동시에 그는 쾌활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 한 판 더 하세. 좋아. 하고 돌로호프는 계산을 마치고 나서 대꾸했다. 좋아. 21루블리를 걸게. 꼭 43,000이라는 수의 끝수를 불완전하게 만드는 21이라는 숫자를 가리키면서 그는 트럼프를 들어 돌릴 채비를 했다. 로스토프는 고분고분 카드의 귀를 접어 준비했던 6,000루블리 대신 21이라는 숫자가 정성 들여 적었다. 나에겐 어떻건 마찬가지야 하고 그는 말했다. 다만 자네가 이 열을 나에게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길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을 뿐이야. 돌로호프는 정색을 하고 트럼프를 치기 시작했다. 아, 이 순간 로스토프는 그 손가락이 짧은 샤스 밑으로 보이는 털이 푸수수하고 불그레한 손, 자기의 운명을 손 안에 쥐고 있는 이 손을 얼마나
증오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일까? 열의 카드는 그에게 주어졌다. 자네가 진 것은 43,000 루블일세 백작. 돌로호프는 이렇게 말하고 기지개를 켜면서 탁자 머리에서 일어섰다. 이렇게 오래 주저앉아 있으니까 피곤한걸. 그래, 나도 지쳤어. 하고 로스토프는 말했다. 돌로호프는 이런 때 농담을 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깨닫게 하려는 듯 얼른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백작, 돈은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로스토프는 얼굴을 붉히고 돌로호프를 다른 방으로 불러냈다. 나는 지금 당장 전액을 지불할 수는 없으니까 우선 수표를 받아주지 않겠나 하고 그는 말했다. 여보게 로스토프. 밝은 미소를 띠고 로스토프의 눈을 쳐다보면서 돌로호프는 이렇게 말했다. 사랑에 행복한 자는 트럼프의 불행하다는 속담을 알고 있겠지. 자네 사촌 누이는 자네에게 홀딱 반하고 있더군. 나는 알고 있어. 이런 녀석의 소나기 속에 쥐어져 있는 자신을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고 로스토프는 생각했다. 이 패배의 알림이 부모에게 어떠한 타격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을 로스토프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재난에서 빠져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또 이 치욕과 슬픔에서 자기를 구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로호프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마치 고양이가 쥐를 놀리듯이 자기를 희롱하고 있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자네 사촌 누이는 하고 돌로호프가 말하려고 했지만 니콜라이는 그것을 가로막았다. 내 사촌 누이는 이것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네. 그런 것은 조금도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럼 돈은 언제 받게 되지? 하고 돌로호프가 물었다. 내일 하고 말하고 로스토프는 방에서 나와 버렸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